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짓밟았으며 각종 비리와 부정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마저 박탈당한 전두환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자. 전두환은 1931년 10남매 중 4남으로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다.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전두환은 유년 시절부터 타고난 싸움 실력과 지배력을 이용하여 무리의 두목이 되는 것을 즐겼는데 그 일례로 한국전쟁 중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전두환에게 동기들조차도 존댓말을 쓸 정도였다고 한다. 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했던 전두환은 천부적으로 기회의 냄새를 잘 맡았다. 전두환은 5.16 군사정변 당시 자신이 입신양명할 기회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당시 육사교장이었던 강영훈을 고발하면서까지 5.16 군부혁명 지지 시가 행진을 하였고 이 일로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30세의 젊은 나이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관이라는 요직에 앉게 된다. 제4공화국 정권 내 요직에 앉게 된 전두환은 쿠데타의 수장이었던 박정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한편 자신의 수족들을 모아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한다. 이 하나회는 이후 전두환이 일으킬 쿠데타를 지원하는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된다. 이후 간첩을 체포하는 등 군인으로서 어느 정도 우수한 성과를 내며 박정희의 신임을 산 전두환은 동기들 중 가장 빠르게 대령으로 진급하였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 당시 사병들이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즐기고 자신의 부대에 군공이 부족하자 무기 밀매상을 통해 다수의 화기를 구매한 뒤 상부에 노획물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등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전두환은 군내 요직을 역임하며 거침없이 출세 가도를 달린다. 그러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청와대, 중앙정보부, 국방부 등 대한민국 핵심 기관들이 대혼란에 빠진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권한대행이 되고 같은 해 12월 6일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정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감을 직감한 전두환은 같은 해 12월 12일 자신의 사조직 하나회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인 최규하를 뛰어넘는 국가의 전권을 손에 움켜쥔다. 군부 독재가 끝나고 드디어 민주주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국민들이 신군부의 등장을 달가워할 리 없었다. 신군부의 퇴진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끓었고 광주 또한 마찬가지였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신군부 쿠데타 및 집권에 대한 불인정, 김대중 체포 반대 등을 외치며 일어났고 이 상황을 전달받은 전두환은 공수여단의 투입을 지시한다. 시위대를 학살하여 전국에 본보기로 삼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계엄부는 노인, 아이, 여성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잔혹하게 찔러 죽였으며 임산부마저도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언론 통제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전형적인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왜곡하였고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언론인들을 해고하는 등 만행을 벌였다. 이러한 참상은 외국인 종군 기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5.18 민주화운동이 국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자 전두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허울뿐인 대통령이었던 최규하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최규하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미국과 거대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미관계 향상을 통해 집권 기반을 다진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직에 단독 출마, 선출된다. 이때 선거는 장충체육관에서 소수에 의한 간접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두환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오점이 된다. 내정도 제멋대로 독재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두환은 경제학자들을 초빙하여 주요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결과 끝없이 치솟던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률도 상승시키게 된다. 그러나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었다. 전두환은 언론 통제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움직임들을 차단했으며
자신의 업적을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금전을 갈취하기까지 했는데 평화의 댐 모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전두환은 북한이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금강산 댐을 건설하였으며 이 댐을 방류하여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계획이다 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다. 언론 매체를 통해 서울의 주요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모형을 내보내 국민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고,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모집에 참여한다. 그러나 추후 조사에 따르면 전두환이 보도했던 내용들은 전부 부풀려진 허위 사실로 밝혀졌으며 공사 자금 중 일부는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의혹 또한 다수 존재한다. 위정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또한 전두환은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의 재벌, 엘리트 위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 자금을 상납하지 않았던 국제그룹, 사무그룹같이 멀쩡한 기업들을 부실 기업으로 몰아 강탈하거나 해체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전두환은 이른바 북풍몰이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잔혹하게 고문하였으며 삼청교육대 등 국민의 기본 인권마저 유린하는 기관을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고문과 인권 유린을 자행하며 탄압하고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한다. 당연히 국민들의 민심은 격앙되었고 전국 각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다. 그러던 1987년 6월 시위 도중 최루탄에 머리를 직격당한 대학생 이한열이 사망하고 이는 6월 항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된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빗발치고 미국마저 전두환에게서 등을 돌리자 전두환은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노태우가 다음 대통령이 되며 군부 정권이 세습되었고 군부 정권은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비로소 끝나게 된다.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두환은 노태우와 함께 반란 수괴, 내란 수괴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으며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으로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에 더불어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 대통령 칭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된다.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전두환은 15대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에 의해 사면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전두환은 추적할 수 없는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와중에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벌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하였으나 전두환은 알츠하이머, 건강 등을 핑계로 재판을 회피하면서도 그의 추종 세력들과 골프 라운딩을 다니는 등 뻔뻔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전두환의 자유민주주의 억압과 인권 유린이 극에 달했던 사건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